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외상이나 급성질환에 대비해 늘 갖추고 있어야 하는 상비약.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비축해둔 상비약이 꽤 많은데요. 하지만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상비약을 쓰다가 약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도 종종 생깁니다. 응급상황에 꼭 필요한 상비약, 무엇보다 어디에 필요한지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조선대학대 약학과 방준석 교수, 다천대의대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와 함께 상비약의 올바른 구입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보관법과 성분,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상비약을 오남용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아주 가끔씩 열어보긴 하지만 집집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상자가 두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는 바늘과 실이 들어있는 반지꼬리일 수 있을 거고요. 네, 반지꼬리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다른 상자는 가족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상비약을 좀 담아두는 약상자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중요하죠. 비상약상자.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약상자를 직접 오, 한번 갖고 와봤어요. 와. 야, 크네요. 네. 네. 자, 오늘 저는 굉장히 제가 의뢰인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도 항상 갑갑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네. 이 보세요. 연고류가 굉장히 일단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한 10개 정도는 예.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잠깐 좀 틀어서 보여드리면은, 상당히 네. 많아요. 예. 몇 년 된 건지도 모를 정도로 아유, 뭐, 예. 굉장히 연고도 한 15가지 되고요. 근데 오래된 것도 좀 보이네요. 예, 오래된 거 많죠. 이게 유효기간 지난 것도 많은데 안 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소화제인지 감기약인지 모를 정도로 반은 이미 먹었던. 예, 이거 오래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알약으로 돼 있는 거. 이건 뭐 어디다 쓰는 건지도 몰라요. 약 이름도 모르고. 그 밑에 약 봉투 같은 이거는 경우에는 처방받은 약인 거 처방받은 같아요. 거. 이거 먹다 남은 거 다음에 이렇게 또 아프면 또 먹어야지? 이런 네. 생각이 이렇게 넣어놨던 게 많고. 근데 언제 아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뭐 가위도 넣어놓고 제가 이거 오면서 손톱깎이도 2개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빼놓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집들이 약을 이렇게들 보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모아놓고. 예. 약국 부럽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왠지 그런데 버리긴 좀 아깝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집에 있는 이 약상자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또 상비약이 제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죠. 네, 알고 써야 약이 된다는 이 상비약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일단 약을 좀 집에 많이 쌓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서 교수님, 이거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의외로 그렇지가 않지요. 아. 예, 상비약은 최소한만이 필요한 것인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매할 때 일회용이라는 전제하에 적절량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 네. 한 1년 간격으로 이 비상약통을 잘 정리하셔서 항상 새로운 약으로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네. 해열 진통제 종류라든지 소화제나 제산제 또는 뭐 연고나 파스류 정도, 또 가려울 때 먹거나 하는 항히스타민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아.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약이 있는 건 뭐 있으면 있는 건데 이게 뭐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 스스로 무면 그 약사가 되셔가지고 집에 있는 약통 뒤져갖고 막 조합을 해가지고 본인 제조를 해서 드시거든요. 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십니까? 그래요. 사실 남일 같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한번 특별하게 해봤습니다. 상비약만 있으면 강성범 씨처럼 내 맘대로 약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첫 번째. 자, 정해진 용량 자체를 늘리거나 줄여서 드시는 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좀 심할 때 많이 먹고 뭐 줄여 먹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모두 좋지 않겠는데요. 2배로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2배 또는 더 2배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2배로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또 반으로 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효과가 딱 50%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아예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최소 또는 최대 유효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적절한 용량의 약을 복용을 해야만 약효가 유지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용량의 그 복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군요. 복용량을 지켜줘야만 하는군요. 네, 덩치가 예. 좀 작다고 해서 약 잘라 드시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대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은 처방약은 우리 가족의 상비약으로 사용한다. 근데 네. 아까 강성호 씨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